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그 위에 올라오는 하얀 쌀밥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밥 대신 빵이나 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차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쌀밥이 우리 건강, 나아가 우리 삶의 질을 어떻게 좌우하는지에 대한 아주 충격적이고도 중요한 진실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온 식습관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이 그저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인 줄만 알았는데 최근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이를 명확하게 증명해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20대 젊은 성인들, 즉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1,600여 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먹고 사는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 젊은이들을 하루에 쌀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쌀을 아주 많이 먹는 그룹, 적당히 먹는 그룹, 그리고 쌀을 아주 적게 먹는 그룹으로 말이죠. 과연 이들의 건강 상태와 식생활의 질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쌀을 많이 챙겨 먹는 그룹이 쌀을 가장 적게 먹는 그룹보다 식생활의 질을 평가하는 점수가 무려 10.7점이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쌀을 많이 먹어서 점수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쌀을 주식으로 삼는 식습관이 가져오는 아주 긍정적인 나비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쌀 소비가 많은 그룹, 즉 밥을 제대로 챙겨 먹는 젊은이들의 식단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들은 밥상 한가운데에 따뜻한 밥을 두고 그 곁에 국이나 찌개를 놓습니다. 그리고 제철 나물 반찬, 볶음류 등 다양한 반찬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늘 먹어오던 그 익숙한 밥상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밥을 중심으로 하는 식단은 절대로 쌀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밥이 있기에 김치도 먹고 생선도 한 토막 굽고 나물도 무쳐서 같이 먹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식사 패턴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하게 만들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하는 아주 훌륭한 식사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식사의 질이 높게 평가된 것입니다. 반면에 쌀을 적게 먹는 그룹의 식탁은 어땠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들의 주식은 밥이 아니었습니다. 샌드위치, 빵, 파스타, 햄버거, 피자, 치킨, 라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길 가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음식으로 간단하게 때우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가 주요 식사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샌드위치나 피자 같은 서구식 식사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섞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밥과 함께 먹는 반찬들에 비하면 영양소 섭취의 다양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쌀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식생활의 질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부분은 쌀을 적게 먹는 이 그룹이 탄산음료 같은 단 음료수도 훨씬 자주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비만이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아주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도 이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루 평균 쌀 섭취량을 보니 가장 적게 먹는 그룹은 고작 35.3지 정도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밥 반 공기도 안 되는 양이지요. 그 다음 그룹은 120.4지, 그리고 가장 많이 먹는 그룹은 270.6지를 섭취했습니다. 쌀을 가장 많이 먹는 그룹은 식생활 평가 지수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반대로 쌀 섭취가 적은 그룹은 전체적인 에너지 섭취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지만 대신 지방으로 섭취하는 에너지 비율이 너무 높았고 알코올 섭취량, 즉 술을 마시는 양도 많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밥 대신 기름진 음식과 술로 배를 채우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식사 패턴은 식사 구성의 다양성을 해치고 영양소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려 건강에 심각한 질적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끼니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쌀을 잘 안 먹는 그룹은 아침 식사부터 달랐습니다. 든든한 밥 대신 샌드위치나 빵을 우유나 커피와 함께 간단히 먹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햄버거, 피자, 기름진 짬뽕, 치킨 등 열량이 높고 지방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는 빈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이런 식단이 계속되면 당연히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층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설계할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쌀 중심 식단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리고 무조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적절한 비율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동시에 몸에 나쁜 가공식품이나 단, 음료수의 섭취를 줄이는 식생활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인 영양, 건강 및 노화 저널에도 실리며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비록 2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지만 이는 우리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는 건강의 기본 원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진다고 밥을 멀리하고 빵이나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확인하셨듯이 따뜻한 쌀밥과 정성스런 반찬으로 차려진 밥상이야말로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약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지켜온 그 식습관, 밥심으로 살아온 그 세월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현대 과학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옛말, 정말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번거롭더라도 따뜻한 밥 지으시고 건강한 나물, 반찬 하나라도 더 올려서 든든하고 균형 잡힌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행복천사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